자, 오늘 레시피, 부동산 레시피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재개발 투자,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우리가 투자하는 다양하죠. 예,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까. 하지만 지금 재개발 투자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향후 몇 년 동안요? 한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영원한 테마. 왜? 재건축과 재개발은요, 도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신도시나 무슨 택지개발지구처럼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울은 이미 다 건물들로 들어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걸로 만드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동산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심에 집을 공급할 유일한 방법은 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자,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서울 아파트 매년 5만 5천 가구씩 공급돼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만 5천 가구. 그런데 매년 5만 5천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지금 못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있다. 자, 서울 집값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공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동네,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모가 돼야 되는데, 그 동네를 한마디로 그냥 뭐 이렇게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어떤 보도블록 깔아주고 CCTV 달아주고, 그 다음에 뭐 벽에 그림, 벽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지역은 낡아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들은 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후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어떤 지역이, 동네가 이렇게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한쪽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지역으로 싹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노후 주거지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길 하나 사이를 두고도 가격 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가격 차가. 그렇죠?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책 전환, 서울시의 정책 전환은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신 승인 뉴타운 도시 재생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했던 곳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13년에 결국 해제가 됐는데, 이게 뭐예요? 승인 뉴타운이, 예, 4천 뉴타운이죠. 자, 그래서 도시 재생으로 이제 이제는 재개발 그렇게 대규모로 할 거 아니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창신 승인 뉴타운에 돈을 갖다가 많이 쏟아붓죠.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많이 쏟아붓어요. 재개발하지 마라. 그래서 비용이 1,000억 이상 들었다고 해요. 1,000억 이상. 이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지만 뭐 전망대 설치하고 벽에 페인트 칠하고 CCTV 달아주고 뭐 이런 거죠. 시장을 조금 재래시장 조금 뭔가 재래시장 돈 들였는데 별로 바뀐 게 또 없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창신 승인약준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 안 하겠다, 취소하고 우리 재개발로 추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임 시장은 사실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줬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지역들, 도시 재생 지역들도 다 재개발로 추진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도시 재생에서 다시 이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현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전략. 자,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언제 했어요? 지난날 9월 23일 날 공모를 했죠. 공모. 이 공모일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이 공모한 날이
이것은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책, 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주거정비주스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공공기획을 통해서 구역 지정하는데 보통 5년 걸렸다면 그것을 한 3년 정도 단축을 시켜서 2년 만에 구역 지정을 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거죠. 초스피드 공급입니다. 자, 그리고 뭐 주민동의율도 간소화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시키겠다 해서 아파트도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추진, 매년 몇 개씩? 25개씩, 25개씩 하겠다는 겁니다. 9월 23일 날 공모를 했으니 한 달 동안 신청들 하세요. 그래서 신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25개 지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까지 매년 공모를 해서 24만 호 주택 공급이 목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좀 앞서서 가시려면 재개발 매년 25개씩 발굴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서울시의 모든 그런 낙후 지역들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후 지역들. 자, 이거 공모 시작했다. 9월 23일 빌라시장 들썩. 이 빌라시장이라는 게 이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고 낙후돼 있는 도심의 낙후 지역들, 그런 지역,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들이 지금 들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북권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빌라 가격 상승.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들썩거린다. 이게 재개발 시장의 지금 흐름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자, 투자는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를 드렸는데 방향은 뭘 가리켜요?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3년도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움직인다.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처음 했던 게 2013년도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 아니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 와서 보니까 바닥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재개발 시장에 올라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대부분의 낙후 지역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개발 그걸 늘려고 동의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려고. 한 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한 달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끝나죠. 그럼 25개 서울시에서 12월 달에 공모를 한 걸 받아서 결정을 하죠. 25개 구역을 12월 달에.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공공재개발 또 공모도 시작이 돼요. 또 공공재개발. 그래서 지금 향후 5년 동안은 재개발 시장 시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었죠. 재개발 시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개발 시장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편승해서 올라타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빌라를 산다는 개념을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빌라를 산다는 게 그냥 강남에 빌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강남이 재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 강남은 없습니다. 강남은 재건축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에 빌라를 산다는 것은 재개발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강남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전세값이 올라서 매매가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재개발은 그 지역이 바뀌는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투자도 가끔씩 요즘도 강남에 빌라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낡은 지역의 빌라를 사야 거기가 아파트 동네로 바뀌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보시면은 하나의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가셔야지 지금 남들 요즘 기사 보시면 집값이 뭐 지금 조금 뭐 떨어진다 뭐 이런 기사들 보셨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강의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